지금 정말 큰일이 났습니다. 한국 여행을 다녀온 미국 엘리트 학생들 사이에서 연일 자퇴 러쉬가 유행이라는데요. 도대체 한국에서 어떤 경험을 했길래 자퇴까지 하며 한국 학교에 오고 싶어 하는 걸까요? 그 이야기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저는 미국 중서부 글렌우드 기독교 사립고등학교의 교장 마이클 엘더리지입니다. 보수적인 교육 철학으로 25년간 이 학교를 이끌어왔죠.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학여행으로 한국을 다녀온 3학년 학생들 사이에서 자퇴 신청서가 쏟아진 겁니다. 처음엔 단순한 해프닝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일주일 만에 12명이나 자퇴를 신청했습니다. 마이클 교장님, 이건 비상 상황입니다. 교감 린다가 제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죠. 저는 안경을 치켜 올리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죠, 린다? 한국 수학여행 다녀온 아이들이 모두 자퇴하겠다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대부분 한국 유학을 가겠다는군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우리 학교는 진학률 98%를 자랑하는 명문교였어요. 그것도 미국 내 대학으로요. 한국에서 뭔가 있었던 게 분명했습니다. 교장실 전화기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학부모들의 항해 전화였죠. 우리 아이가 갑자기 한국 유학을 하겠다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교장 선생님, 제 딸이 미국 교육을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저는 사무실 창문을 통해 교정을 바라봤어요. 평소라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던 학생들이 이제는 작은 무리를 지어 한국어를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몇몇은 심지어 교복처럼 생긴 옷을 입고 있었죠. 린다, 수학여행 인솔 교사를 불러주세요. 잠시 후 역사교사 마크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지쳐 보였어요. 마크, 한국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마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엔 그저 문화체험 정도로 생각했는데 아이들이 현지 고등학교를 방문한 후부터 달라졌어요. 당일 저녁 학부모 비상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회의실은 걱정과 분노로 가득 찼죠. 데이비스 부부는 아들이 갑자기 방벽에 걸린 성경 구절을 한글로 된 포스터로 바꿨다고 했습니다. 패터슨 씨의 딸은 서울대학교 입학을 목표로 공부한다며 잠도 안 잔다고 했죠. 저는 이 모든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게 북한과 인접한 위험한 국가 정도로만 인식되었으니까요. 모니터를 켜고 학생들의 수학여행 보고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미국식 교육이 세계 최고라고 믿어왔습니다. 아니, 그 이상이죠. 확신했어요. 그게 제 정체성의 일부였습니다. 매일 아침 국기에 대한 맹세로 하루를 시작하고 미식 축구 경기마다 국가를 불렀죠. 제 사무실 벽에는 링컨과 워싱턴의 초상화가 걸려 있습니다. 그들의 가치가 우리 교육의 근간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미국은 기회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왔든 어떤 배경을 가졌든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이건 제가 입학식마다 하는 연설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학생들 사이에서 한국 문화가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음악이었습니다. 복도를 지나다니면 이상한 노래가 들려왔죠. 영어도 아닌 가사에 학생들은 열광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냥 지나쳤어요. 청소년기의 일시적인 열풍일 뿐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다 어느 날 제이슨이라는 학생이 제 사무실에 찾아왔습니다. 교내 신문 편집장이었죠. 교장 선생님, 한국 문화에 대한 특집을 기획하고 싶습니다. 저는 즉각 거부했어요. 글렌우드는 미국의 전통과 가치를 중시하는 학교야.
외국 문화 특집은 적절하지 않아. 제이슨의 실망한 표정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가 나간 후 저는 책상 서랍에서 그의 제안서를 꺼냈죠. 표지에는 BTS라는 그룹의 포스터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포스터를 천천히 찢었어요. 조각들이 휴지통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던 기억이 납니다. 저에게 한국은 그저 먼 아시아의 한 나라,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어 위험한 곳, 미국의 보호가 필요한 약소국 정도였습니다. 역사 시간에 한국 전쟁을 가르칠 때도 미국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개입했다는 부분만 강조했죠. 학생들의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커질수록 저는 더 단호해졌습니다. 교내 동아리 활동에서 K-팝 댄스 클럽 신청이 왔을 때도 거절했어요. 학생들이 미국 음악으로 춤추는 것도 충분히 많아. 굳이 이해할 수 없는 외국 노래일 필요가 있나? 교사 회의에서도 제 입장은 명확했습니다. 우리는 미국 학생들에게 미국적 가치를 가르치는 교육기관입니다. 글로벌 시민이니 뭐니 하는 건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주의죠. 저는 이런 견해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감 린다가 한국 수학여행을 제안했을 때도 처음엔 반대했어요. 하지만 다른 학교들이 이미 아시아 수학여행을 시작했다는 사실에 마지못해 동의했죠. 그리고 이제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제가 평생 지켜온 가치관이 지금 도전받고 있었어요. 저는 창밖으로 교정을, 그 너머로 미국 국기가 나부끼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 마음속엔 한 가지 확신이 있었죠. 한국이 미국보다 나을 리 없다. 교감 린다가 제 책상 위에 두툼한 파일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학생들이 한국 수학여행에서 찍은 모든 사진과 영상, 그리고 작성한 보고서예요. 저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장에는 서울 시내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솔직히 놀랐습니다. 제가 상상하던 한국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마천루들이 빛나는 도시,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룬 풍경이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인가요? 저도 모르게 물었죠. 린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상도 있어요. 보시겠어요? 프로젝터를 통해 학생들이 촬영한 영상이 벽에 비춰졌습니다. 첫 번째 영상, 한국 고등학교의 급식 장면이었어요. 이게 급식이냐? 호텔 뷔페냐? 영상 속에서 우리 학생 에밀리가 놀라며 외치고 있었습니다. 쟁반에는 다양한 반찬과 함께 영양 균형이 잡힌 식사가 담겨 있었죠. 저희 학교 급식은 주로 피자, 햄버거, 핫도그 같은 패스트푸드가 대부분인데 말이에요. 다음 영상은 수업 장면이었습니다. 모든 학생이 태블릿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교실 벽면 전체가 디지털 스크린이었고 선생님은 증강현실을 활용해 지구의 지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우리 학교에선 아직도 분필과 칠판을 쓰는데 말이죠. 이건 정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영상은 서울의 밤거리였어요.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여학생들이 안전하게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범죄율이 낮다는 설명과 함께 혼자 밤거리를 걸어도 안전하다는 학생들의 놀라움이 담겨 있었죠. 저는 보고서를 넘겨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학생들의 영어 실력에 대한 감탄, 공중화 장실의 청결함, 대중교통의 정확성과 편리함, 거리에 쓰레기 하나 없는 모습. 학생들은 마치 다른 세상을 보고 온 듯 흥분된 글을 써내려갔어요. 제일 충격적인 건 학업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윌리엄이라는 학생의 보고서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한국 친구들은 우리보다 23년 앞선 수학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영어는 거의 원어민 수준으로 유창했죠. 게다가 로봇공학, 코딩,
인공지능 같은 과목을 필수로 배운다고 합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건 분명 과장된 것이라 생각했어요. 어쩌면 학생들이 특별히 좋은 면만 보고 온 건 아닐까? 하지만 영상 속 모습은 너무 생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영상은 한국고등학교 학생회장의 연설이었어요. 완벽한 영어로 글로벌 리더십에 대해 이야기하는 그 학생의 모습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회장도 저렇게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린다, 이건 믿기 힘드네요. 영상이 끝나고 불이 켜진 후에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퇴하고 한국 유학을 가겠다는 거죠. 린다의 말에 현실감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직접 가봐야겠습니다. 한국에 가서 진실을 확인할 겁니다. 비행기표를 예약하는 과정부터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서울행 직항 항공편이 매일 있다는 사실이 첫 번째 충격이었죠. 제 머릿속에 한국은 그저 멀고 험난한 곳이었으니까요. 교직원 회의에서 저의 한국 방문 계획을 발표했을 때 다양한 반응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의아해했죠. 마이클, 정말 필요한 일인가요? 수학교사 톰이 물었습니다. 필요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자퇴하고 한국으로 유학 가겠다는데 그 이유를 직접 알아봐야죠. 사실 제 마음 한구석에선 이 여행이 학생들의 착각을 증명하는 기회가 되길 바랐어요. 한국은 분명 학생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대단하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4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어요. 첫인상부터 예상과 달랐습니다. 공항은 거대하고 현대적이었어요. 입국 절차는 놀라울 정도로 신속했습니다. 지문 인식과 안면 인식만으로 모든 절차가 끝났죠. 미국에서 1시간 넘게 기다려야 할 과정이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어요. 어서 오세요, 마이클 엘더리지님. 인공지능 안내 로봇이 제 이름을 말하며 다가왔습니다. 깜짝 놀랐죠. 서울로 가시나요? 공항철도가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저는 어리둥절한 채로 로봇의 안내를 따랐습니다. 공항철도는 깨끗하고 조용했어요. 무엇보다 정확했습니다. 전광판에 표시된 도착 시간대로 정확히 서울역에 도착했죠. 서울역에 내려 처음 본 도시의 모습은 압도적이었습니다. 높은 빌딩들, 반짝이는 간판들, 그리고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어디서도 소란이나 무질서를 찾을 수 없었어요. 호텔로 가는 택시 안에서 기사님은 유창한 영어로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미국에서 오셨군요. 관광이신가요? 아니요, 교육자입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보려고 왔어요. 택시 기사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요즘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 교육에 관심을 갖더라고요. 제 아들도 고등학생인데 밤 12시가 되어야 집에 돌아옵니다. 저는 놀랐어요. 그렇게 늦게요? 위험하지 않나요? 위험하다고요? 기사님이 의아해했습니다. 서울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대부분 자습실에서 공부하다 늦게 돌아오죠. 호텔에 체크인한 후 저는 창문을 통해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도시 전체가 빛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한강을 따라 이어지는 불빛들, 남산타워의 화려한 조명, 마치 미래 도시를 보는 듯 했습니다. 첫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내일의 일정을 점검했어요. 서울의 명문 고등학교를 방문하고 교육부 관계자를 만날 예정이었습니다. 제 마음은 여전히 의심으로 가득했지만 한편으론 기대감도 있었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은 내가 알던 한국이 아니야. 도대체 어떤 교육 시스템이길래
우리 학생들이 그토록 매료된 걸까? 잠들기 전 창밖을 다시 한번 바라봤어요. 밤늦은 시간인데도 거리는 활기찼습니다. 안전하게 걸어 다니는 사람들, 24시간 영업하는 가게들. 이미 제 선입견은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호텔 주변을 산책했습니다. 출근 시간이었죠. 사람들은 모두 바쁘게 움직였지만 이상하게도 혼잡함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질서정연한 움직임, 깨끗한 거리, 그리고 어디서나 느껴지는 안전함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커피숍에 들어갔을 때 또 한 번 놀랐어요. 결제 시스템이 완전히 디지털화되어 있었습니다. 종이 돈을 사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죠.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결제했어요. 심지어 노인들까지도요. 미국보다 더 발전된 결제 시스템이네요. 저도 모르게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학생들이 등교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교복을 입은 그들은 질서 있게 움직였고 대부분 책을 읽거나 태블릿으로 공부하며 걷고 있었어요. 미국에선 보기 힘든 광경이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했죠. 오늘의 첫 일정은 서울의 명문 고등학교 방문이었으니까요. 지하철은 깨끗하고 조용했습니다. 모든 안내문이 한국어와 영어로 병기되어 있어 외국인인 저도 쉽게 이용할 수 있었어요. 지하철에서 인상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남학생이 노인 할머니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그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듯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치 일상적인 일인 것처럼요. 학교에 도착하기 전 잠시 근처 공원을 지나게 됐어요. 거기서 본 광경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운동하는 노인들, 깨끗하게 정비된 공원 시설,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함이 느껴지는 분위기가 인상적이었죠. 공원 벤치에 앉아있던 노인 한 분이 영어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외국에서 오셨군요? 저는 놀라서 대답했어요. 네, 미국에서 왔습니다. 관광이신가요? 교육 시스템을 보러 왔습니다. 저는 미국의 고등학교 교장이에요. 노인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손자도 고등학생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정말 열심히 공부해요. 때로는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한국의 교육이 그렇게 좋은가요? 좋고 나쁨은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요. 하지만 우리 교육의 가장 큰 장점은 기회의 평등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난한 집 아이도 열심히 공부하면 최고의 대학에 갈 수 있어요. 이 말은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개념이 있지만 현실은 점점 부의 대물림이 심해지고 있었으니까요. 학교로 향하는 길, 서울의 아침 풍경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하고 현대적인 도시, 그리고 무엇보다 질서와 예의가 살아있는 사회.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평생 믿어온 미국 우월주의적 사고가 흔들리기 시작했으니까요. 학교 정문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잠시 멈춰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한국의 진짜 교육 현장을 볼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가 무엇을 보게 될지 솔직히 두렵기도 했습니다. 내 모든 믿음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으니까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대한고등학교. 이곳이 오늘 제가 방문할 학교였습니다. 교문에 들어서자 깔끔한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영어로 말이죠. 안녕하세요, 선생님. 리셉션에서 교장 김민수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은 분이었어요. 마이클 선생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저희 학교를 충분히 둘러보시고
궁금한 점은 언제든 물어보세요.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수학교실이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놀랐어요. 모든 학생이 태블릿을 사용하고 있었고 교실 전면은 대형 터치스크린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증강현실을 활용해 복잡한 미적분 개념을 설명하고 계셨죠. 이 수업은 몇 학년 과정인가요? 김 교장에게 물었습니다. 1학년이요. 우리 기준으로는 10학년이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이 내용은 미국에서는 대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수준이었으니까요. 다음은 과학실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실제 인간 장기를 3D 홀로그램으로 관찰하며 실험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완벽한 영어로 발표하면서요. 이 학생들의 영어 실력이 정말 뛰어납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김 교장은 미소 지었어요. 우리는 모든 과학, 수학 수업을 영어로 진행합니다. 글로벌 시대의 언어는 필수니까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급식을 먹게 되었어요. 급식 메뉴는 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5가지 이상의 반찬, 단백질과 채소가 균형 잡힌 식단, 심지어 디저트까지 있었죠. 이게 일반적인 학교 급식인가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네, 모든 학교가 영양사의 관리하에 건강한 식단을 제공합니다. 학생들의 건강이 학업에 직결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식사를 하며 옆 테이블의 학생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들의 하루 일과를 물었어요. 보통 아침 7시에 일어나서 8시 30분에 등교합니다. 수업은 오후 4시까지고 그 후엔 동아리 활동이나 자습을 해요. 저는 보통 밤 10시쯤 집에 돌아가죠. 그렇게 늦게까지 학교에 있나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네, 대부분 그래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집중이 더 잘 되거든요. 오후에는 컴퓨터 과학실을 방문했습니다. 고등학생들이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직접 코딩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매우 자연스럽게요. 이 학생들은 코딩을 언제부터 배우나요? 저는 김 교장에게 물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기초 코딩을 배우기 시작해요. 요즘 시대의 코딩은 제2의 언어와 같으니까요. 다음으로 학생회 임원들과의 미팅이 있었습니다. 학생회장 수진이 영어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죠. 그녀의 발표 주제는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학생의 역할이었습니다. 완벽한 영어 발음과 논리적인 구성력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발표가 끝난 후 저는 학생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힘든 공부를 왜 하나요? 부담스럽지 않나요? 수진이 답했습니다. 물론 힘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취미 활동도 중요하게 여겨요. 저는 피아노를 치고 주말에는 봉사활동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을 방문했어요. 그곳에는 수많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각자의 미래를 향해 정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학교 투어가 끝나고 김 교장과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국 교육의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김 교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교육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교사는 매우 존경받는 직업이에요. 또한 학부모들의 교육열도 중요한 요소죠. 저는 마음속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온 미국 교육 우월주의는 여기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진보적이고 효율적이었습니다. 교장 선생님, 솔직히 고백하자면 제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저는 한국 교육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 보고 느낀 것들이
제가 틀렸음을 증명했습니다. 김 교장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마이클 선생님, 교육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학생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을 뿐이죠. 학교를 나서는 길,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안일했던가. 세계는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우리는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었던 거야.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리무진 버스 안에서 서울의 풍경을 마지막으로 담아봤습니다. 3일간의 짧은 방문이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여행이었어요. 제가 그동안 굳게 믿어온 모든 가치관이 흔들렸으니까요. 공항에 도착하자 또 한 번 놀라움이 있었습니다. 체크인부터 보안 검색까지 모든 과정이 자동화되어 있었어요. 줄도 없고 지루한 대기 시간도 없었습니다. 로봇이 수화물을 운반하고 인공지능이 탑승 절차를 안내했죠. 탑승구 근처 카페에 앉아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글렌우드 학교 학생들에게 보낼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친애하는 학생 여러분, 저는 지금 한국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수학여행에서 경험한 것들을 제가 직접 보고 느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여러분의 반응이 과장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해합니다. 여러분이 왜 그토록 한국 교육에 매료되었는지를. 비행기에 탑승하고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륙하면서 서울의 전경이 작아져 갔어요. 그 풍경이 사라질 때까지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비행기가 안정되자 노트북을 다시 열고 편지를 계속 썼어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단순히 지식 전달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총체적인 접근법입니다. 학생들은 최첨단 기술을 활용하고 여러 언어를 구사하며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책임감을 배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의 기회가 모든 학생에게 평등하게 주어진다는 점입니다. 옆자리 승객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한국 방문 즐거우셨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이었어요. 제 많은 생각을 바꿔놓았죠. 사업차 방문하셨나요? 아니요, 저는 미국의 고등학교 교장입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보러 왔었어요. 승객은 흥미롭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군요. 어떤 점이 가장 인상적이셨나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모든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웠던 건 제 자신의 편견이었어요. 저는 미국식 교육이 세계 최고라고 믿어왔거든요. 하지만 이젠 우리가 배울 점이 많다는 걸 인정해야겠습니다. 기내식이 나왔고 잠시 대화를 멈췄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다시 노트북으로 돌아와 학교 이사회에 보낼 제안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글렌우드 고등학교의 새로운 방향 제안. 우리는 학생들에게 진정한 글로벌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변화를 제안합니다. 첫째,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과의 교류 프로그램 확대. 둘째, 디지털 교육 인프라 강화. 셋째, 외국어 교육 특히 아시아 언어 강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난 평생 틀 속에 갇혀 있었구나. 세계는 이미 바뀌고 있는데 나는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었어. 이제 바뀌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비행기가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동안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 내가 배워야 할 차례군. 우리 아이들에게 진정한 글로벌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14시간의 비행 동안 저는 학교의 새 비전을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귀국 후 바로 실행에 옮길 구체적인 변화들이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생산적인 비행이었죠. 학교로 돌아온 첫날 모든 사람들이 저를 의아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아마도 제 얼굴에 새겨진 변화 때문이었겠죠. 교감 린다는 제 사무실로 찾아와 물었어요. 마이클, 괜찮으세요? 뭔가 달라 보여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전 괜찮아요, 린다. 오히려 이제야 제대로 된 방향을 찾은 것 같습니다. 즉시 전체 교직원 회의를 소집했어요. 강당에 모인 선생님들 앞에서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솔직하게 나눴습니다. 저는 평생 미국식 교육이 최고라고 믿어왔습니다. 다른 나라, 특히 아시아 국가들의 교육 시스템을 과소평가했죠. 그것이 얼마나 큰 오만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선생님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우리가 배울 점이 많습니다. 그들은 첨단 기술을 교육에 통합하고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미래 역량을 가르치고 있어요. 무엇보다 교육의 기회가 모든 학생에게 평등하게 주어지죠. 이어서 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오늘부터 글렌우드 고등학교는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과의 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디지털 교육 인프라를 강화하며 외국어 교육을 더욱 중시할 겁니다. 처음에는 반대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특히 보수적인 교사들은 변화를 우려했어요. 하지만 제가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본 후 많은 교사들이 동의하기 시작했습니다. 학부모 설명회도 열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찍은 사진과 영상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이것이 현재 세계 교육의 흐름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미래의 경쟁력을 갖추려면 우리도 변해야 합니다. 더 이상 과거의 영광에 안주할 수 없어요. 놀랍게도 많은 학부모들이 지지를 표했습니다. 특히 자녀가 한국 유학을 희망했던 학부모들은 열렬히 환영했죠. 한 달 후 저희 학교는 서울의 대한고등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온라인 공동 수업이 시작되었고 여름방학에는 양국 학생들의 교환 프로그램이 예정되었어요. 학교 도서관에는 글로벌 교육센터가 새로 설립되었습니다. 그곳에는 한국어를 비롯한 여러 아시아 언어 학습 자료와 문화 관련 자료들이 비치되었어요. 제 사무실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워싱턴과 링컨의 초상화 옆에 태극기를 걸었죠. 가장 큰 변화는 제 자신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더 이상 미국 중심이 아닌 진정한 글로벌 시각을 갖게 되었어요. 학생들에게도 이런 변화가 전해졌는지 자퇴하려던 학생들 중 대부분이 결정을 철회했습니다. 6개월 후 저는 교육 컨퍼런스에서 연사로 초청받았어요. 주제는 글로벌 교육의 미래였습니다. 제 발표의 마지막 슬라이드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더 이상 과거가 아닌 미래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어느 한 나라의 것이 아닌 전 세계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발표를 마치며 저는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한국이 미래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배우는 것이 미래입니다. 청중들의 기립박수 속에서 저는 새로운 여정의 시작을 느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한 미국 고등학교 교장이 아닌 글로벌 교육의 가교가 되기로 결심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첫걸음은 한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미국의 젊은 세대를 정확히 겨냥한 한국의 유행들. 이제는 비단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해 뻗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 한국이 이처럼 여러 나라에서 사랑받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 있는지 댓글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해 주시면 즐겁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또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